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바이든과 패드, 시장 발작을 유도하는 충격요법 준비 하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어제 우크라이나 이슈, 바이든은 웃고 있다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질 수 있고 패드의 강한 액션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음모론적 이야기가 가미되어 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팩트,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약간은 음모론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이슈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긴축, 지금 시장의 화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약간은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기도 한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제 영상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한 액션이 필요한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슈는 그 명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강력한 액션을 취하기에는 명분이 다소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력한 명분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크라이나 사태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뭐든지 지금 다 상승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높아졌다는 게 또 문제죠. 그래서 물가 급등에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 연말까지는 상당 부분 완화될 거다라고 지난 2월 초에 이야기는 했지만 하반기 되면은 당연히 낮아질 건데 지금 당장 상반기 그리고 1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반기에도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지금 뭔가라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바이든은 작년 연말 11월에 인플레이션 추세 뒤집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달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패드는 또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 액션을 취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자, 긴축을 해야 될 시기를 이미 지나쳤고 너무 늦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연준 테이퍼링이 늦었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지만 연준에서는 인내하겠다, 인내하고 있다,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 지금도 시장의 방향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명확하지만 확실하게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죠. 블랙록에서도 작년 연말에 연준은 이미 늦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예상 횟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높아진 수준이라는 거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늦은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의 액션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늦었기 때문에 적당히 하면은 안 되는 시기고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침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월가에서 나온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또 별도로 저도 음모론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바 있기도 한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월가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월가에서 나온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졸탄 포자르 금리 전략가의 이야기인데 월가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목은 볼커 모멘트가 필요하다라는 짧은 칼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냥 한 줄 요약을 하자면은 시장의 충격요법을 써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그냥 음영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포자르는 볼커 모멘트가 필요하다. 패드가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늦추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성취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자산 가격을 낮추고 볼커 스타일의 충격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시장의 충격요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패드가 빅스텝을 통해서
시장에 과열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패드는 3월에 0.5%포인트만큼 금리를 인상하고 그 다음 날에 500억 달러의 10년물 국채를 매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면서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스텝이 필요하다. 시장에 충격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나타났듯이 인플레이션은 서비스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공급 부족 현상, 병목 현상 때문이다. 즉 생산 측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산 측에 병목 현상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과정에서 서비스 부분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서비스 인플레이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등기 임대료, 집값과 관련되는 거고 그리고 노동 공급과 관련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하고 노동 공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공급 병목,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어서 이제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는 임대료 상승과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자르 전략가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임금 상승을 막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노동 공급을 늘려야 된다. 자, 그리고 모기지 비용, 즉 대출 이자를 높여서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최소한 그대로 머물게 해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부터 비트코인까지 자산 가격을 내리면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패드, 제롬 파월 의장이 금융시장을 흔들어야 된다. 시장에 충격을 가해서 자산 가격을 떨어뜨린다면은 어느 정도 노동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임금 인상 추세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임금 상승을 제한해야 되는데 이것은 노동력의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으로 주거 비용을 감소시켜야 된다. 즉 상승을 억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하거나 부합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패드가 충격요법을 써서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투자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제거해서 사람들을 직장으로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포자르 이야기를 소개를 했는데요. 포자르 이야기와 패드 그리고 바이든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은 패드와 바이든은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즉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패드는 빅스텝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패드가 빅스텝을 밟을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즉 강하고 크게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명분이 충분하다는 거죠. 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패드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을 하겠다라고 말할 명분이 지금 충분히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연준에서 이와 비슷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2월 22일 날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새롭게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또 이런 주장에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준에서 지금 또 빅스텝을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인 보먼 이사는 3월에 0.5%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자, 물가 상승률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연준에서 0.5%는 좀 과도한 것 같다 이런 발언도 있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갑자기 그런 발언에 또 배치되는 0.5%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연준이 충분히 0.5%까지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으니까 시장 너희들은 여기에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를 미리 지금 밑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0.5% 올려가지고 예상보다 충격이 크다면, 파장이 크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또 바이든 지지율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닌가? 또 자산 시장 폭락하면은 좋아할 사람 없는데 어떻게 될 거냐? 어떡하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또 바이든이 또 나서겠죠. 자, 바이든이 립 서비스를 할 겁니다. 자, 현재 미국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가 있고 우리 미국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죠. 오히려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립니다. 임금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는 많고 임금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많고 미래는 밝다, 이런 멘트를 통해서 립 서비스를 하고 인플레이션도 잡고 지지율 반전을 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바이든이 노리는 것, 바이든이 과제는 뭐냐? 바로 인플레이션 안정화, 그리고 노동 공급의 정상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든과 패드, 적절한 명분이 주어진다면 시장 충격을 용인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지금 명분은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또 심각한 경제적 문제로, 또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집값, 주거비용 너무 높아서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시장 충격을 용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이든과 패드가 시장 충격이 문제가 아니라 최우선적인 과제로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 불안을 해소한다는 인식을 가진다면 충분히 시장 충격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미국 경제에서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앞서 살펴봤던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노동력 부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지금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높은 수치의 인플레이션이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노동력 부족 심화, 사람들의 직장으로의 복귀 지연,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계속 방치되면은 미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양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자, 급격히 감소한 노년층의 노동 참여율이 그 배경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물론 정년이 되면은 퇴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좀 든 사람 중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5세에 퇴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55세부터 뭐 65세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55세 이상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자, 일시적으로 좀 쉬게 되었습니다. 뭐 직장이 폐쇄되거나 뭐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가만히 지원금을 받으면서 쉬고 있는데 집값도 올라가고 연금 펀드도 평가액이 올라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주식 투자도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직장에서 복귀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과연 나가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물론 복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미 내가 가진 돈이 충분히 은퇴하고도 먹고 살 만한 돈이 되었다면 나갈 명분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주가와 집값이 급등하면서 재정적으로 은퇴할 준비가 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은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노동력 부족 심화를 방치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이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패드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의 충격 요법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자, 패드 그리고 바이든에게 빅스텝의 명분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산시장 충격보다 인플레이션 안정화, 거시경제 안정화의 당위성이 더 크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이런 당위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패드에서 나오는 빅스텝 이야기, 패드 내부 이사 중에서도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임금 인상과 집값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을 제거하려면 결국에는 노동 공급이 원활해져야 되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음모론적인 관점을 약간 가미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고요. 자, 물론 3월 FOMC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연준 이사들 중에서 빠르고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잘 눈여겨보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